네, 저는 한국 전쟁과 이민교회에 대해서 기복신앙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며칠 전에 원고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좀 한국 교회에서 좀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셜 저스티스적인 측면에서 비평적 접근을 한다는 건 사실 1세 목회자들에겐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우리 헬렌진 김 교수님께서 그 이상으로 굉장한 리서치가 있었다는 게, 그리고 굉장히 어브젝티브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는 CCC맨 출신이 아니고 또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굉장히 슈퍼 울트라 컨서버티브 투 머치 펀더멘탈리즘 theological background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켈빈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메이첸을 아주 리스펙트하는 그런 신학교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프린스톤은 가면 안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풀러에 올 때 다들 그랬어요. 왜 리버럴리즘 신학교에 가느냐. 저희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이제 시작은 펀더멘탈리스트였다라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 한국 이민교회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사실은 미국 펀더멘탈리즘과 이반젤리컬 철치의 그 신학적 배경과 경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잘 밝혀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미국 장로교 분열사와 한국 장로교 분열사를 연구를 해봤는데 그냥 카피캣이었어요. 미국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와 배경, 그게 그대로 한국 장로교 분열사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보수 교회들이 가졌던 그 사회 정의에 대한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국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 말처럼 한국의 그 냉전이라고 하는, 또 코리안 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미국에 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잘 정리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참 다루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CCC가 피할 수 없이 한국 군사정부에 좋든 나쁘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을 받았다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고, 그래서 군사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했던 빌 브라이터와 비슷하게 CCC도 그런 경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망한 리더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크리스찬 사회 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캠퍼스 크루세이드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한국 대학 내에 있는 좌경화된 학생들의 대항 세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기도 했던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고 목사님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오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루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이세 교수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엮여있는 얼개가 많아서 쉽지가 않은데 오늘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이민교회도 사회적 이슈를 이해함에 있어서 낙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볼션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애, 커뮤니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휴먼 라이트,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 젠더 이슈,
혹은 또 인바이러멘탈 이슈 그리고 또 어떤 누클리어 이슈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에도 언급된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커뮤니즘과 그런 어떤 소셜 저스티스 이슈가 싱크로나이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윤리는 개인윤리의 열매로 보지 사회윤리 자체, 소셜 저스티스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데인저러스한 일. 그것은 굉장히 이념적인 행동, 아이디올로지컬한 어프로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특징이 미국의 이 그 펀더멘털리스트적인 교회의 영향과 궤적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일은 논찬하는 저도 쉽지 않은데 이걸 발표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하게 잘 보신 것은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나 이런 곳의 CCC라든지 이런 운동을 국제적으로 인종을 넘어서 펼쳐가는 것을 굉장히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운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세들과 3세들에게는 닫힌 문이 이반젤리컬 철치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를 향한 이제 충분한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지만 인사이드에서 그 문을 열어주는 일은 매우 어려워했던 것이 그 당시 또 이반젤리칼 혹은 펀더멘털 이반젤리칼한 교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의도는 제가 또 충분히 알겠는데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느낌이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커뮤니즘 자체를 받아들여야만 밸런스를 맞추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한국에 약간의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커뮤니스트를 얼마나 억셉턴시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1968에 있는 68 레볼루션과 같은 프랑스 베이스의 프렌치 베이스의 좀 안에서 일어난 진보 운동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유러피안 좀 소셜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스스로 한국에서 개혁 운동과 소셜 저스티스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즘과의 거리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러피안적인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측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리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래서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소셜 이슈를 다루는 일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깊은 텐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김종건 목사님이 하셨던 실수가 소셜 저스티스와 관련된 건 다 커뮤니즘과 릴레이리로 돼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동일시. 너무 쉽게 너무 심플리 그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 시키신 것.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어떤 휴먼 라이트를 강조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이슈를 말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everything is related to communism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오케이 저기에 there is red brick 빨간 벽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틈에 거기에 레드 컨츄리, 레드 하우스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블랙 라이브 매터스의 운동에 뭐 그중에 멤버가 어떤 사람이 소셜리즘과 커뮤니즘을 나는 좋아한다는 사람 벽돌이 빨간 벽돌이 하나 있으면 저건 전부가 다 빨간 집이야 라고 보는 과도하게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적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 신학교를 다닐 때 그랬거든요. 모든 신학은 자서전에 기초가 있다는 폴 리터
그분은 굉장한 리버럴 디알라지죠. 모든 신학은 자서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보수적인 것에서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폴 리터 이런 거 듣지 마. 모든 신학은 자서전에 기초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서전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종건 목사님도 자서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퍼스널 내러티브에. 그리고 또한 코리안 철치도 우리의 히스토리컬 내러티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레드 어떤 헤이리즘 투 이제 레드 컬러라는 컨셉이 있다면 이제 그게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가 생겨서 모든 게 다 저거 혹시 빨간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레드 브릭이 하나 보이면 that house should be 레드 팔이라고 봐버린다는 거죠. 그런 굉장한 어려운 싸움이 있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민감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리버럴 디알라지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코리안 이미그런트들 다 포함해서 폴리티컬 이슈가 제일 중요해요. Jesus is not important. President is more important. What kinds of party involved in?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땠냐 그러면 liberal theology was 역시 really good tool for imperialism, Japanese imperialism. 뭐냐면 엑소더스 프리칭하지 마. 그리고 prophecy 프리칭하지 마. 그게 임페리얼리즘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they developed liberal theology. 왜냐하면 엑소더스 모세가 쓰지 않았어. It's not real history. 그걸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소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마. 출애굽. 왜냐하면 거기에는 리버레이션 이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퍼니스 가버먼트는 우리들에게 리버럴 디알라지를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신학교는 리버럴 디알라지였는데 그것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퍼니스 가버먼트의 툴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 환경에 한국 교회는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신 우리 헬렌진 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굉장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아시아계의 콤플렉스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흑인보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제가 흑인보다 하얀 게 아니라 흑인보다 노랄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백인보다 좀 더 노랄 뿐이고 흑인보다 좀 더 노랄 뿐이지 우리가 하얗다고 왜 생각을 하세요? 착각을 해도 크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좋은 착한 아시아계가 되고 싶어하는 콤플렉스. 저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극복해야 될 도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